안녕하세요. 어제 말투를 바꿨더니 관계가 찾아왔습니다. 읽고 파트너들에게 말은 짧게 하고 감사 칭찬은 길게 하셨나요? 반대였다고요? 그게 인간이죠. 오늘 볼 책은 Think Again. 이 책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셋째 주에 봤던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죠. 이 책은 과학자처럼 다시 생각하기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시 생각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시험 볼 때 답을 바꿨다가 틀린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수험생이나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절대 답을 고치지 말라고. 그런데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시험에서 답을 바꿨을 때 4분의 1은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꿨고 절반은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엔 고쳐서 맞은 것보다 고쳤다가 틀린 기억이 훨씬 많죠. 그건 고쳐서 맞았던 경험보다 고쳐서 틀린 경험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된 거죠. 고친 답이 정답일 확률이 2배나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처음 고른 답을 다른 답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꺼려요. 그래서 답을 바꿨다는 건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맞을 확률이 높죠. 두 번째, 답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초기 오류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생각해야 될까? 내가 처음 고른 답이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생각하면 틀린 생각과 판단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니까. 1년 중 병원의 환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때는 새로운 레지던트들이 부임해서 환자를 한 10명쯤 보고 난 다음에요. 신참 의사들이 능력 부족이 위험한 게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마음가짐이 위험한 거죠. 자신의 진단과 치료법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더구나 지금처럼 격변하는 세상에서는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지식과 믿음을 의심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과학자처럼 사고하라. 과학자는 자신의 지식 한계를 인정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알지 못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이 정보를 토대로 겸손하게 자신의 기존 견해를 수정하고 보완하죠. 벤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에는 과학적 사고를 훈련시키고 다른 집단에는 이런 훈련을 안 했어요. 과학적 사고를 훈련받은 창업자의 수익이 더 높았고 재미있는 건 과학적 사고를 훈련받지 않은 창업자들은 처음 정한 전략과 제품에 집착한 반면 과학적 사고를 훈련받은 창업자들은 사업 전략이나 제품을 3번 이상 바꿔요. 자신의 세운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면 수정하고 업데이트한 거죠. 이 책의 저자가 논문 발표를 하고 나서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네만 이 저자에게 말해요. 너무 좋은 발표였어. 내가 틀렸어. 나는 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틀렸다는 걸 알면 이전보다 덜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즐기지. 노벨상 수상자인 카네만도 다시 생각하기 사이클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우리는 과도한 확신 사이클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기를 하지 않죠. 다시 생각하는 방법. 두 번째, 도전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는 잘하지만 Think Again은 잘 못해요. 지 고집과 확신에 빠져서 남들 말을 안 듣는 다시 생각하기에 서툰 사람이에요. 2004년 직원들이 아이팟에 전화기 기능을 넣어서 아이폰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잡스는 말해요. 왜 우리가 그걸 해? 내가 들은 아이디어 가운데 제일 멍청한 소리네 라고 비아냥댔어요. 고집불통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건 직원들로 구성된 도전 네트워크 덕분이에요. 잡스 주변에는 잡스를 찬양하고 잡스를 추앙하는 지지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도전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잡스를 끊임없이 설득해요. 아이폰의 필요성과 잡스가 걱정하는 부분들의 예방책을 계속해서 제시한 끝에 잡스가 자신의 확신을 접고 다시 생각하게 되죠. 아이폰 신화는 스티브 잡스 주변에 구축된 지혜로운 도전 네트워크 덕분이죠. 자기계발 7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자처럼 사고하기. 과학자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벨상 수상자인 카너먼도 다시 생각하기 사이클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노벨상을 받지 못한 우리가 틀릴 확률은 엄청나게 높잖아요. 다시 생각합시다. 두 번째, 도전 네트워크 구축하기.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리더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기 싫겠지만 그건 리더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인 거예요. 여러분 팀이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의견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리더십 7번째 시간 리더의 용기를 볼 건데요. 리더십에 대한 우리 통념을 깨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 자산,